소비자들이 스마트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그래서 뭐 저희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가격 품질 테스트 정보, 유통 채널별 가격 정보, 뭐 비교 정보입니다. 그 위의 정보 이런 것들을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이 매년 여기 통계치 보면 한 200건, 그리고 소비자단체도 한 30건 이렇게 매년 제공하고 있고, 정부도 저희 공동회에서는 이분들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보 제공과 아울러서 소비자 역량화, 그리고 소비자분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주로 소비자단체가 중심돼서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소비자 피해 부재제도입니다. 소비자 피해 부재. 그래서 소비자 피해 부재라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는 피해 발생하면은 기업이 잘 해결해주는 게 좋고요. 기업이 즉시 해결해주지 않고 또 허벅하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저희 소비자 기업법에서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같은 유형의 피해로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 저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비자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소비자원도 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는 소비자 주권의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성비,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화두가 되었던 단어이고요. 이 가성비라는 것이 합리적 소비의 것처럼, 최선인 것처럼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요, 비싼 제품이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느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합리적 소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제품의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의 샤오미나 루나, 또 저가항공, 이케아의 가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고보다는 적정의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합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사용 기간 동안 큰 하자 없는 정도의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가능하고,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PB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만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성비도 좋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제품의 안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옥시 사건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생활화학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또 뭐 가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케아 또 가구가 리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안전성의 문제가 더 우선이 돼야 되고, 기업들이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송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전 세계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시까지도 배송을 해옵니다. 이 공짜가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구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물론 마케팅에서 많이 쓰겠죠. 근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사회적인 힘,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큰 힘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마중물 효과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경제가 불황이면 어떻게 하죠?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공사를 벌여요. SOC, 사회간접자금, 다리공사하고 막 건물을 지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도 불황이 길 때
어떤 현상을 했냐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요. 좀 상품권을, 어디 재래시장 이용권을. 그게 이제 공짜로 물을 보면 우리가 우물을 볼 때 물이 있어야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짜라는 것은 이 불황 시대에 마중물 효과를 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공짜가 우리가 돈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들어올 때 뒤에 오는 사람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한테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절과 미소는 쉽게 말해서 공짜로 남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 불황 시대를 극복할 수 있으니 우리가 좀 베풀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한 행동, 기부를 하거나 어떤 신사회적 제품을 사용하고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동기는 내적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착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 이타심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외적 동기라고 해서 금전적인 이득, 아니면 착한 행동에 의한 혜택이 있을 경우, 우리가 기부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죠. 자, 어차피 세금으로 뜯기느니 착한 일이나 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외적 동기로 인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점을 봤는데 어디다 돈을 기부하면 발복한다. 나잘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 동기라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남들에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미지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케어링 캐피탈이 말은 좋아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코스 리레이티드 마케팅, 케어링 캐피탈리즘. 저는 저 용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은 보살피는 캐피탈리즘, 어떤 사람은 캐피탈리즘 이런 주력이 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남들을 하면 말은 좋은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전부 착하고 전부 막 사진 도네이션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기업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면은 기업은 더 이상 어떤 기회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그런 좋은 어떤 코스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나 명분 마케팅이 공감을 계속 얻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오랜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가장 애국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세금 똑바로 내는 기업. 세금도 안 내면서 무슨 가난한 사람 도왔다, 사회 얼마 냈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그런 기업은 저는 정말로 깨끗한 기업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값을 사고 디자인은 스페인, 메디 스페인입니다. 아주 뛰어난 디자인, 화려하고 넓은 점포, 도심에서의 쇼핑, 온라인 편의성, 현재 유행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씩 옷이 바뀌어요. 아니, 언제든지 원하는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이런 옷을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이 다시 유행하게 되면서 이 의류를 오버 컨섬션을 하고 또 쓰레기로 배출해서 그 쓰레기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큰 이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패션 소비자들이, 옷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매우 좋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패션 소비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프레셔도 넣고요. 또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의류 분야에서 좀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 환경 문제 주범이라고 얘기했던 패스트 패션이 더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녹색 지향성을 가질수록 기업들이 직무 만족도와 내부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주관적인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냥 이미지적인 개선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낳고 그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시장에서는 이에 호응하지 않을까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소비자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특히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하고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또 교섭력의 차이에서 우리가 금융소비자 문제가 기인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이 나한테 적합한 것인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금융상품은 특성상 사실은 이렇게 한번 샀다가 바꾸거나 변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해지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따라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책임의 불균형이 있어서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내가 투자자들의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 또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이나 자세한 상품 구조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불안정 판매인 거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금융사기하고 관련된 피해 현황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피싱 사기가 한 40%, 대출 사기가 6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심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경찰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나 제도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책임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권리의식,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규제 마련 등이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소비자한테 기대하는 어떤 역할성과 관련된 어떤 소비 태도와 행동들이 이미 사회적 소비 트렌드라는 이름하에 출현하고 있다는 거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친환경, 친사유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일회성이라든가 어떤 개인적 만족에서 벗어나서 지속성, 사회 전체의 만족을 지향하는 결국 건강, 환경, 사회, 국제적인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는 어떤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회적 소비자의 등장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편의성을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신뢰성 부족입니다. 투명성 부족, 믿지 못하겠다, 의심이 든다, 등등 내용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 속성 제품이 소비자 선택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제품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제품과 비슷한 품질과 기술 수준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보다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게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인, TV가 혹은 전문가들이 입을 빌려서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믿을 수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 경험했을 때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 소비의 중요성, 체험 마케팅의 중요성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들은 건 20% 기억하지만 보고 듣고 경험한 건 70%를 기억하게 됩니다. 친환경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생활이 변화하고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